45세 노총각이 부잣집 교수를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여자가 바로 조선의 공주였던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몰락한 노총각이 절망에 빠져 나쁜 짓을 계획했는데 그만 엉뚱한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인생 최대의 행운을 얻게 된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담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한양 근교의 작은 마을, 그곳에 김덕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45. 요즘으로 따지면 한창 나이지만 그때는 거의 할아버지 축에 들었지요. 이 김덕보라는 양반, 사실 젊을 때는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문 실력이 뛰어나고 붓글씨도 잘 써서 관아에서 하급 서리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덕보야, 너 같은 인재가 평생 서리로만 있을 리 없다. 언젠가는 정식 관리가 될 날이 올 게야. 상관들도 김덕보를 아꼈고 마을 사람들도 김서리님이라고 부르며 존대했습니다. 혼담도 여러 군데서 들어왔고요. 앞날이 창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연달아 병석에 누우시면서부터였습니다. 덕보야, 기침이 멈추질 않는구나.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의원을 모셔오겠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하겠습니다. 김덕보는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한양의 명의들을 찾아다니며 비싼 약값을 댔고 심지어 대국에서 들여온다는 귀한 약재까지 구해다 드렸지요. 관아 녹봉으로는 턱도 없으니 집안의 선조들이 물려준 땅도 팔고 어머니께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폐물들도 다 내다 팔고 심지어는 집안의 족보와 서책들까지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부모님 상을 치르고 나니 김덕보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팔아버렸고 의지할 친척도 없었지요. 더 큰 문제는 관아에서도 김덕보를 달가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설이, 요즘 정신이 산만한 것 같은데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부 정리할 때도 글자를 잘못 쓰고 좀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게 어떨까? 결국 김덕보는 관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권고사직을 당한 거지요. 그때부터 김덕보는 하루하루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글 좀 읽는 아이들 가르치며 푼돈을 벌고 때로는 남의 집 일손을 도우며 끼니를 때웠지요. 45이라는 나이에 총각으로 남아 하루하루가 비참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부모님 병환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아니야.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해야지.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김덕보에게 어느 날 마을의 대지주 홍영감이 찾아왔습니다. 김덕보,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과연 김덕보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지요. 이 홍영감이라는 양반, 마을에서 땅을 제일 많이 가진 부자인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먹는 악질이었거든요. 김덕보, 빌려준 돈 언제 갚을 거야? 아, 홍 영감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시간? 벌써 석 달이 넘었는데 무슨 시간 타령이야? 이자만 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홍영감이 김덕보에게 돈을 빌려준 건 부모님 상을 치를 때였습니다. 상여도 빌려야 하고
제사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린 거였지요. 김덕보야, 예전에는 그래도 관아에서 녹봉 받는 사람이라고 대접해줬는데 이제 보니 별 볼일 없는 놈이었구나. 결국 돈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홍 영감의 말이 비수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에 김덕보가 관아에서 일할 때는 홍 영감도 어느 정도 대접은 해줬거든요. 세금 문제나 관가의 일로 도움이 필요할 때면 술 한 잔 사주면서 부탁하기도 했던 그 홍 영감이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 모두 갚아라. 못 갚으면 너 알지? 관가에 신고해서 관노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영감님, 제발 조금만 더. 싫어. 일주일이야. 일주일. 홍 영감이 돌아간 후 김덕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하나. 빌려줄 사람도 없고 팔 물건도 없고. 마을 사람들은 김덕보의 처지를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자기들 살기도 바쁜 마당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더군다나 홍 영감이 무서워서 함부로 나서지도 못했지요. 관노가 되면 그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 나이에 관노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남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고.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김덕보는 홍 영감의 딸이 하녀와 함께 우물가로 물을 길러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아가씨, 홍 영감이 그렇게 아끼는 외동딸. 그 순간 김덕보의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납치. 그 끔찍한 단어가 김덕보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홍 영감의 딸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면 빚도 갚고 앞으로 살 길도 열릴 수 있을 거라는 무서운 꾀가 떠올랐던 거지요.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니.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김덕보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나? 이대로 관노가 되어서 죽는 것보다는. 정말 못난 놈이구나. 나는. 선량했던 김덕보가 절망 끝에 범죄를 생각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김덕보는 정말로 그 무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을까요? 그리고 그 계획에는 어떤 예상치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날부터 김덕보는 며칠 동안 홍 영감 집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언제 딸이 외출하는지, 어느 길로 다니는지, 하녀는 몇 명이나 따라다니는지. 매일 저녁 무렵이면 절에 기도하러 간다. 하녀 하나만 데리고. 돌아올 때는 항상 뒷골목으로. 김덕보는 일생일대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골목, 소리를 지르더라도 들리지 않을 외진 곳까지 미리 답사해뒀지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힌 날이 왔습니다. 홍 영감이 준 마지막 기한까지 이틀 남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홍 영감의 딸이 하녀와 함께 절에서 돌아오고 있었지요. 김덕보는 미리 정해둔 골목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용서해다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하녀와 나란히 붙어서 다녔는데 이날은 하녀가 먼저 지나가고 한참 뒤에 여인이 혼자 따라오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옷차림으로 봐서는 분명 홍 영감의 딸 같았습니다. 김덕보가 재빨리 뛰어나가 여인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해칠 줄 알아!
김덕보의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여인은 크게 놀라지도 않고 몸부림도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따라왔어요. 어? 이상하네. 이렇게 얌전할 리가. 아, 밧줄을. 김덕보는 떨어뜨린 밧줄을 주우려다 또 비틀거렸습니다. 여인이 오히려 더 차분해 보였어요. 김덕보는 미리 준비해둔 산속 움막으로 여인을 데려갔습니다. 횃불을 켜고 나서야 비로소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홍영감 딸이 아니잖아. 납치한 여인은 홍영감의 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했지만 얼굴은 완전히 달랐지요. 더군다나 옷차림도 자세히 보니 부잣집 교수치고는 너무 소박했습니다. 나으리, 진정하십시오. 아, 아가씨. 미안합니다.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잘못 보셨다고요? 여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김덕보를 차분하게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여인이라면 기절하거나 울부짖어야 정상인데 이 여인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태연했거든요. 김덕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엉뚱한 사람을 납치해버린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홍영감 딸도 아닌데. 그럼 아가씨는 누구신가요? 그게 중요한가요?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나으리께서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사정이란요? 사람이 이런 짓을 하게 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김덕보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납치를 당한 여인이 오히려 자신의 사정을 물어보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더욱 이상한 건 이 여인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투도 고상하고 행동 거지도 예사롭지 않았어요. 이 아가씨, 도대체 누구지? 과연 이 신비로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김덕보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잘못된 납치가 만들어낸 기묘한 만남.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지요.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갔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김덕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획은 완전히 틀어졌고 엉뚱한 사람을 납치해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이 아가씨를 그냥 돌려보내자니. 이미 얼굴도 봤고 그렇다고 계속 가둬둘 수도 없고. 반면에 이 여인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차분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김덕보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지요. 이 사람, 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밤새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걸 보니 여인은 일부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김덕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궁에서만 살다가 이런 평범한 백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나으리께서는 어찌 이런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아가씨,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말씀해 보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김덕보는 이상하게도 이 여인 앞에서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관아에서 서리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연달아 병드시면서 김덕보는 자신이 어떻게 전 재산을 다 잃고 홍영감에게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무서운 짓을 계획하게 되었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 병환에 전 재산을 다 쓰셨다고요? 네, 자식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인은 속으로 깊이 감동했습니다. 궁에서는 이런 효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거든요. 나으리께서는 학문도 하셨나 보군요. 말씀하시는 걸 보니 부끄럽게도 어릴 때
서당에서 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혹시 시 한 수 지을 줄 아십니까? 김덕보는 갑자기 이상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어쩐지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산중에 갇힌 새 한 마리가 자유를 그리워하네. 하지만 새장 밖 세상은 더욱 춥고 험하구나. 이 사람 시제도 있고 마음씨도 선량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나으리께서는 관아에서 일하셨으니 관리는 백성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덕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진심으로 답했어요. 백성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관리라면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입니까?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억울한 사람에게는 공정한 판결을,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여인은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궁에서 만나는 신하들은 대부분 권력이나 출세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진정으로 백성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주마마를 찾아라. 이쪽 산을 샅샅이 뒤져라. 공주마마께서 실종되셨다. 김덕보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여인을 바라봤는데 여인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해명공주입니다. 공주마마라고요? 김덕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왕의 딸을 납치했다니. 이건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죄였거든요. 아이고, 이제 어쩌나. 김덕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해명공주의 반응은 김덕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과연 공주는 김덕보를 어떻게 할까요? 이 위기가 정말로 김덕보에게 인생 최대의 행운이 될 수 있을까요? 공주마마,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목을 베어 주십시오. 김덕보는 땅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주의 반응은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나리, 일어나십시오. 공주마마, 저는 김덕보는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나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리는 악인이 아니십니다. 공주는 김덕보를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위로하고 있었어요. 사실 공주도 아버님이 계속 혼처를 정해주시려 해서 답답해하다가 그날 밤 고민 끝에 몰래 나온 길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거였지요. 부모님께 효도하시려다가 이런 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드디어 수색대가 움막을 발견했습니다. 수색대장은 김덕보를 보고 칼을 뽑으려 했지만 공주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잠깐! 이 사람을 해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공주마마를 납치한 역적이 이분은 역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공주는 김덕보를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납치가 아니라 자신이 길을 잃었을 때 김덕보가 보호해줬다고 한 거지요. 며칠 후 김덕보는 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공주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김덕보는 너무 떨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대가 짐의 딸을 보호해준 김덕보란 자인가? 소인은 김덕보는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도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공주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학식도 깊고 효성도 지극하시지요. 그래? 어떻게 알았느냐? 산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부모님 병환에 전 재산을 다 바쳤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시도 아름답게 지으십니다. 효성과 학식을 겸비했다고? 그런 인재가 어찌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가? 관아에서 서리 일을 하셨는데 부모님 병환으로 관직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왕은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에 이런 효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김덕보, 네, 전하. 짐의 딸을 보호해준 공로도 있거니와 그대의 효성에 깊이 감동받았다. 지방 현감으로 임명하니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하라. 현감이라고요? 김덕보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현감이 되다니 너무 놀라서 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 왕이 공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해명아. 너도 이제 27인데 언제까지 혼인을 미룰 셈이냐? 아바마마, 그 말씀을 하시니 한 가지 청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분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소리냐? 아버님께서 그동안 권문세족 자제들을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벼슬이나 재물보다는 학문과 효성을 갖춘 분을 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덕보는 하루아침에 현감도 되고 공주와 혼인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납치가 인생 최대의 행운이 된 거지요. 김덕보는 현감이 되어 훌륭하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지요. 자신이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알았거든요. 공주와의 혼인 생활도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을의 홍영감은 김덕보가 현감이 되자 벌벌 떨면서 찾아와서 예전에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답니다. 세상 일은 정말 모르는 거네요. 김덕보가 저지른 실수가 오히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때로는 뜻밖의 일이 더 큰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김덕보가 이런 행운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본래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선량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언젠가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다음에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